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예산안 발표로 내년도 바뀌는 기초수급자 정책들을 총정리해 드릴 텐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 및 인상 금액부터 2026년 새롭게 변경되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혜택 8가지 또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인 가구 82만 원, 4인 가구 207만 원으로 늘게 되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무려 4만 명이 증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약 6.5%가 인상이 되어서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49만 원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앞으로 수급자 요건이 완화가 되어서 4만 명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니 차상위 계층분들이나 현재 상황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 내용에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7.2%가 올라서 약 256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 독거 어르신이나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수급자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독거 노인의 경우 통신비 전액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니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중위소득이 2026년에는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256만 원, 2인 가구는 월 419만 원, 3인 가구는 월 535만 원, 4인 가구는 월 649만 원, 5인 가구는 월 755만 원, 6인 가구는 월 855만 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이 되고요. 여기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이점인데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시듯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기초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선정 기준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2026년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로 2025년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금액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더욱 보시기 편할 겁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약 82만 원, 2인 가구 약 134만 원, 3인 가구 약 171만 원, 4인 가구 약 207만 원이고요. 월 단위로 소득 등의 기준이 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약 102만 원, 2인 가구 약 167만 원, 3인 가구 약 214만 원, 4인 가구 25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소득 등의 기준이 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1만 원, 3인 가구 약 257만 원, 4인 가구 311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요. 월 단위 소득, 재산 등 환상 기준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1인 가구 약 128만 원, 2인 가구 209만 원, 3인 가구 267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한 숫자를 보실 수 있고요. 5인 가구의 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금액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인 가구 5만 5천 원, 4인 가구 12만 7천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아깝게 생계급여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2026년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생계급여의 경우 2026년에는 1인 가구 최대 82만 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을 월 76만 원 받으신 분들은 2026년에 인상된 생계급여를 월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가구별로 1인 가구 약 82만 원, 2인 가구 약 134만 원, 3인 가구 약 171만 원, 4인 가구 약 207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 되며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후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추가 정책이 도입이 되는데요. 먼저 청년의 경우 29세 이하 청년에 한해서 현재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3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60만 원으로 인상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생계급여를 6만 원을 받는 분들의 경우 청년에 포함된다면 내년에는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생계급여를 월 54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화면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 환산율 10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 하면 수급자 혜택이나 생계, 주거급여는 힘들 수 있는데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의 일부인 약 4%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주는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히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반 재산 환산율 4%를 적용해주는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개선안의 경우 승합, 화물차의 경우 1000cc 200만원 자동차 기준을 소형 승합차 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기에 이런 자동차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기준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소형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 기준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만 되어도 다자녀로 포함이 되고요.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으로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올해 자녀가 둘 있는 가구인데 7인용 승용차가 있어서 차량가액이 100% 재산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자녀가 2인이더라도 다자녀 가구로 들어가고 7인승 승용차 차량 보유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이 되는 자동차로 들어가게 되어서 신규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들로 내년에는 약 4만 명이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현재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의료급여 일종이면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대 2,000원 정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국도 500원 정도 부담이 있고요. 만약 의료급여 2종이면 입원의 경우 약 10% 본인 부담금, 그리고 외래 진료의 경우 1차 의원은 1,000원 정도 내지만 2차, 3차 병원은 약 15% 본인 부담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급지별, 가구별 지급액이 4%에서 최대 11% 인상이 되었는데요.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 최대 57만 1,000원, 2급지인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30만 원, 4인 가구 최대 46만 3천 원, 3급지인 광역시, 세종 특례시 등은 1인 가구 최대 24만 7천 원, 4인 가구 최대 38만 1천 원을 받고요. 그 외 4급지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2천 원, 4인 가구 최대 32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최대 지급액으로 본인의 소득 기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데요. 보수 범위는 경, 중, 대보수로 나뉘고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을 3년 주기로 지급하고요. 중보수는 1,095만 원을 5년 주기로 지급합니다. 대보수는 1,600길만 원을 7년 주기로 지급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이렇게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교육급여인데요. 약 6%가 인상이 됩니다. 26년 지급액은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는 69만 9천 원, 고등학교는 86만 원을 지급받고요.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정부의 2026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부양 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셔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뀌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혜택을 8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문에 보면 의료급여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을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제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이 줄어들거나 못 받는 불합리한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 내던 간병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부터는 1인 가구에 월 4만 원 상당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가 앞으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포함 가구만 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청년도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추가로 2만 가구가 받을 수 있을 듯한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가스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원도 있는데요.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3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월 최대 3만 8천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후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색적인 정책인데,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냥 신청만 해도 2만원, 3만원 한도에서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처음 방문 시에는 식품이나 쌀, 마스크, 라면, 우유, 휴지, 비누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똑같이 2번 이상 방문하면 그때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하고요. 2026년부터 월 5만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사면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객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월 5만원 이상 사용 시 나머지 금액은 무료가 되는 신개념 대중교통 정객 패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정책은 일반 시민은 6만원대, 어르신은 5만원대에 이용이 가능할 입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되는데요. 어르신분들 거주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이런 농어촌일 텐데, 정부는 2026년에 농어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인데요. 24만 명은 정말 많은 인원인데요. 거기에 더하여 농어촌은 어르신분들이 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농어촌 거주 어르신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농어촌 사신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 또한 시행되면 트렌드 라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거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버튼이 보인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